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4월 6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1.44%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0.78% 하락했습니다. 자, 오늘은 코스피, 코스닥 모두 하락을 좀 크게 진행을 했고요. 최근에 이제 강세를 좀 보이다가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국인 투자자 4,900억, 기관 투자자도 4,900억을 매도하면서 이제 합쳐서 1조 가까이를 매도를 하였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2,100억 정도를 매도하면서 코스피 코스닥에서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가 양매도를 진행을 했습니다. 기관 투자자도 마찬가지 지금 1,100억을 매도하면서 코스닥이 하락을 했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표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표는 다시 한번 저항을 맞았습니다. 2,500선을 계속 저항을 맞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오늘도 한번 저항선을 맞고 지금 코스피 지표가 떨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아직까지도 박스권에 갇혀 있다라는 느낌이 들고 있고요. 쉽사리 지금 이 이상 넘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지표가 지금 2,500선을 좀 더 벽을 두텁게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고요. 확실한 이제 증시에 대한 상승 모멘텀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조금 시간이 더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제 하락 추세로 돌입을 한다라기보다는 저점을 점점 높이면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적절한 시점에 반등을 하고 다시 한번 2,500선을 테스트할 가능성이 커 보이고요. 그 시기를 조금 이제 여유롭게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월봉도 지금 상단 하단을 계속 횡보하는 상황에서 2,500선을 넘지 못한 지가 꽤 오래되었는데요. 그 2,500선 계속해서 한번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수급 같은 경우는 외국인 투자자가 지금 오늘도 4,900억을 매도하면서 4일 연속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이제 1조 가까이를 지금 4월 3일부터 이탈을 하고 있고요. 분기 만기부터는 지금 외국인 투자자가 매도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목요일이 이제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이제 일주일 뒤에 그 움직임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외국인 투자자가 지금 매수를 멈추고 매도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는 4,980억 매도를 했고요. 지금 4월 5일, 4월 4일 매수를 한 것을 또 하루 만에 또 매도를 하면서 매도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 둘 다 지금 매도를 하고 있고요. 내일 금요일이기 때문에 좀 약세를 띨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장 상황 한번 살펴보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아쉽게도 2,500선을 또 넘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코스닥 지표고요. 코스닥은 865포인트로 조금 조정을 받았습니다. 워낙 이제 강하게 올라가다 보니까 이 6포인트, 7포인트도 조금 이제 아쉽게 느껴지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이제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그리고 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조금 조정을 받으면서 코스닥 지표가 하락을 좀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5일선 지켜주면서 여전히 강한 상승세 유지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이런 음봉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자리고요. 코스닥 지표가 지금 충분히 조정을 받을 만한 그런 포지션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기술주 관련 종목들이 워낙 이제 강하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금 차분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분명히 상승이 있다면 조정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코스닥 지표 이미 이제 상단 대비해서 그런 금리 인상에 대한 하락분이 거의 절반 정도를 회복을 했기 때문에 코스피보다 지금 상당히 빠르게 지표가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좀 오버슈팅을 했던 종목들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정한 테마 위주로 수급이 쏠려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천천히 한번 템포를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환율 같은 경우는 1319원입니다. 전날보다도 이제 더 상승을 해서 지금 1320원 가까이 환율이 상승을 좀 했고요. 지금 이제 N자로 좀 올라가는 분위기이지만 여전히 이제 이 1320원, 1320원 후반대를 좀 넘어가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저항을 다시 줄 가능성이 커 보이고요. 저항을 주었을 때 이제 이 환율이 다시 한번 안정화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지금 오르락내리락을 반복을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00원대 네, 중반대까지 환율이 추가적으로 하락을 할 수 있는데 일단은 이 추세는 계속해서 한번 주목을 해볼 거고요. 분명히 네, 지금은 단기 반등을 했지만 환율은 계속 떨어지는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지수 선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증시는 거의 보합 수준으로 진행이 되어 가고 있고요. 큰 변화가 없습니다. 어제는 이제 좀 하락을 했었는데요. 유럽 증시는 오히려 이제 반등을 좀 하고 있고요. 0.5% 정도 선물 지표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제 미국 증시, 유럽 증시 지금 선물 지표가 크게 뭐 상승을 하거나 크게 하락을 하거나 지금 조금 애매하게 포지션을 잡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크게 움직이지 않고 있는데 일단 관망세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증시에 대한 불확실성이 하나둘씩 거치면서 네, 좋은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환율은 아까 확인을 했고요. 1319원, 1318원 정도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채권금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국채금리가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자로 3.27%, 3.28%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국채금리가 지금 3.5%, 3.4%를 유지하다가 오늘 이제 또 급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고점이 점점 낮아지는 방향으로 국채금리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쭉쭉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상적인 수치로 국채금리가 떨어지면서 이제 결국에는 환율도 같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증시에 대한 가격대는 계속 이제 올라가는 방향으로 진행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반적인 지표들이 조금 정상적인 방향으로 진행이 되어 가고 있고요. 그만큼 이제 그런 급격한 금리 인상에 대한 시장이 끝나고 네, 그런 안정화된 시장 방향으로 증시가 좀 회복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코스피 코스닥이 좀 하락을 하긴 했지만 결국에는 그런 지수 하락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전반적인 그런 전체적인 추세가 바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 지표는 이제 생각보다 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주의를 하면서 천천히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정도로 네, 지표 보았고요. 네,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70원 상승해서 17,050원으로 마무리되었고요. 0.4% 상승해서 마무리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오늘 증시 분위기 사실 좋지 않았는데요. 코스피가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오전에는 이제 좀 강하게 상승을 했다가 마지막에 좀 상승분을 반납을 하면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좋지 않은 시장에도 이제 상승 마무리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간의 거래량은 크게 없었습니다. 전날과 거의 유사했고요. 오늘 시간 거래량은 없고 시간의 가격도 10원 정도 올라서 마무리했기 때문에 크게 뭐 중요하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별 거래는 이제 580만 주로 진행이 되었고요. 전날 대비해서는 100만 주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이 거래량이 한 600만 주 수준으로 평균 600만 주 수준으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점이고요. 이전처럼 거래량이 확 죽어서 거래가 거의 없는 수준까지 지금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래량이 아직 모멘텀이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또 1000만 주 이상 그 다음에 2천만 주 이상 이렇게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한번 거래량이 증가했을 때 그때 좀 주가가 강하게 올라가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원하는 거래량은 아니었지만 평소와 비슷한 그런 거래량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윗꼬리를 또 이제 공교롭게도 17,400원 수준에서 또 한번 꼬리를 달면서 계속해서 이 구간에서 저항을 받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전에는 옵션 만기 특수 효과로 조금 이제 가볍게 치고 나가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지금 17,400원이 또다시 이제 저항으로 조금 작용을 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한번 거래량이 확 증가를 했을 때, 네, 또 증가를 했을 때, 이 17,400원을 가볍게 이제 뚫고 나갈 것인지, 아니면 저항을 맞고 한번 이제 좀 떨어지는 방향으로 갔다가 다시 올라가는지, 네, 그런 것들을 한번 지켜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이 17,400원 부근에서 한 4일 정도 주가를 좀 유지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일까지 크게 움직임이 없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뭐 증시 분위기라든지 그런 테마 분위기에 따라서 종목 주가가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일단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가 또 이제 옵션 만기일이죠.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전에 옵션 만기일 때 외국인 투자자의 매수세로 인해서 좀 주가가 갑자기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기도 했는데요. 이번 4월 달에 옵션 만기 때는 또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추세 자체는 계속 이제 저점을 높이면서 천천히 올라가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고점 자체는 이제 17,400원을 반복적으로 좀 이제 눌리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확실히 뭐 천천히 올라가더라도 좀 분위기가 지금 하락하는 분위기가 아니고 차근차근 지금 한 계단씩 한 계단씩 올라가는 분위기이고요. 확실히 주봉을 보더라도 그런 움직임이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주봉, 월봉 모두 이제 상방 수렴을 하고 있고요. 그 수렴 구간에서 이제 거래량이 점진적으로 감소했던 이 구간에서 거래량이 터지는 그런 구간이 좀 나와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요. 한번 기다려 보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은 투자자 수급이고요. 수급은 기관 투자자 29만 주고요. 외국인 투자자가 48만 주를 매수하면서 오늘도 양매수를 진행했습니다. 자, 그래서 3월 31일 이후부터는 사실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가 하루 제외하고는 다 양매수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사실 4월 3일도 집계를 해보았을 때는 외국인 투자자가 매수를 했기 때문에 지금 5일 연속 양매수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3월 옵션 만기 이후부터 분기 만기까지 외국인 투자자라든지 기관 투자자가 계속 이제 매도로 접근을 했었는데요. 지금 최근 5일 동안은 계속 또 매수를 진행을 하면서 또 주가를 좋게 형성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가 특히 눈에 띄고요. 이 외국인 투자자는 또 공매도를 이용한 그런 거래를 진행을 하고 있더라. 그래서 공매도가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좀 이따가 이제 살펴보도록 하고요. 지금 이제 투자 수급 계속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기관 투자자 29만 주 매수 중에 금융 투자가 14만 주 매도를 했고요. 금융 투자는 뭐 평소에 매수 매도를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뭐 우리가 주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투신 5만 주 매수했고요. 지금 전날, 전전날 이제 매수했던 것을 절반 매도했다가 오늘 이제 한 절반 수준 또 매수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았을 때는 이 전반적으로 지금 매수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연기금 투자자가 지금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15만 주를 매수하면서 어제도 15만 주, 그죠? 그래서 3월 31일자로 분기 만기자로 올 1분기에 연기금 투자자가 1,200억을 두산 에너빌리티를 순매수했다라는 기사를 보았는데요. 그 이후에도 지금 이제 한 거의 100만 주 가까이를 또 매수를 하면서 계속해서 두산 에너빌리티를 매집을 하고 있다는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큰 투자자가 특히 배당금을 요하는 그런 투자자들이 이렇게 계속 투자를 한다는 것은 두산 에너빌리티의 성장성을 좋게 본 것이고 앞으로는 배당금이 나올 만큼 수익률이 개선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가격대가 낮을 때 연기금 투자자 같은 이런 투자자들이 매수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이고요. 결국에는 외국인 투자자도 매도를 최근에 했던 것처럼 보였지만 매도했다가 이제 다시 매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수급 전체적인 흐름 입장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도 계속 지분을 늘리면서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연기금 투자자 계속 이제 매수세를 이어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벌써 이제 7일 연속 또 이제 매수를 진행하면서 4월 옵션 만기까지 계속 좋은 흐름을 보일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모펀드는 24만 주 매수하면서 전날 매도했던 것을 또 이제 많이 매수를 진행했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기관 투자자 계속해서 매수를 이어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별 이제 이 거래원을 보시면 확실히 이제 기관 투자자가 꾸준히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를 매수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매집을 하고 있고요. 외국인 투자자도 샀다가 팔았다가 반복을 하고 있지만 최근에 좀 많이 매도를 했었지만 결국에는 최근에 매수량을 또 늘려가면서
평소에 그런 수급을 또 이제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전체적인 흐름은 기관 투자자도 그렇고 외국인 투자자도 그렇고 매수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전에는 사실 기관 투자자가 이 유상증자를 진행했을 때라든지 그런 좋지 않은 때가 있었죠. 그래서 그때는 이제 기관 투자자가 많이 매도를 했었는데요. 그 매도했던 물량을 이제 다시 채우면서 이제 꽤나 이제 많은 물량을 확보를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이렇게 떨어지는 구간 동안은 기관 투자자가 특히 이제 금융 투자가 많이 매도를 했었는데요. 오히려 연기금 투자자가 지금 최근에는 매수를 해주면서 계속해서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기금 투자자가 누적 수급이 상당히 이제 많이 매수가 되었고요. 사실 제가 작년 11월부터 좀 기관 투자자의 매수세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11월 6일부터 집계를 하면은 결국에는 외국인 투자자 710만 주, 기관 투자자가 1100만 주에서 합쳐서 이제 1900만 주 가까이를 매수를 했고요. 그 중에 연기금 투자자가 절반 920만 주를 매수를 했습니다. 네, 거의 1000만 주 가까이를 매수를 했고요. 그러니까 금액상으로 따지더라도 평균 단가가 15,000원이라도 거의 이제 1,500억 정도를 매수했다라고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지금 공격적으로 지금 매수를 하고 있다. 그럼 외국인 투자자도 꾸준히 매수세를 이어가지고 있다. 그래서 11월 6일부터 좀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지만 11월 6일은 요 정도입니다. 그래서 11월 6일부터 지금까지 주가가 출렁출렁거리는 그 구간 동안 외국인 투자자 710만 주, 그 다음에 기관 투자자 1100만 주, 그래서 합쳐서 1810만 주를 매수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가 그만큼 이탈을 한 것이고요. 이 저가에서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가 왜 그렇게 많이 매수를 했는지 분명히 그 이유에 대한 답이 조만간 나올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주 오랫동안 횡보했고 아주 오랫동안 눌려왔던 그런 주가가 한번 움직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기대감을 분명히 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매도 잔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공매도 잔고는 일별 거래량이 16만 2천 주로 전날 대비해서 한 4만 주 정도가 줄었고요. 평소에 많던 그 공매도 거래량이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매도 거래 뭐 확실히 많이 줄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잔고가 1136만 주, 그래서 1178만 주에서 이제 공매도 잔고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40만 주 정도가 공매도 상환이 진행이 되었고요. 네, 공매도 잔고 한 고점이 1250만 주 수준에서 지금 이제 1130만 주, 1140만 주 정도까지 지금 잔고가 감소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확실히 이제 분기 만기 3월 31일 기점으로 해서 공매도 잔고가 확 늘어나다가 또 이제 확 줄어드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어 가고 있고요. 그런 어떤 만기일을 기준으로 해서 이 외국인 투자자가 이 공매도를 확실히 이용을 해서 그런 지분을 변경을 좀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의무 보유 뭐 그런 의무 매수라든지 의무 매도라든지 뭐 그런 기간이 있는 그런 파생 상품과 이 외국인 투자자가 연관이 되어 있다면 이 공매도를 적극 이용해서 지분을 변화시키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본다면 충분히 이 공매도 잔고가 최근에 이제 외국인 투자자의 매도세가 또 줄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또 공매도 잔고가 계속 줄어들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매도 잔고가 이제 팍팍 줄다 보니까 지금 이제 주가도 뭐 크게 지금 하락하지 않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분기 만기 기점으로 해서 주가가 오히려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또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국매도 상환이 계속 진행이 되는지 한번 체크를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차 잔고도 살펴보았을 때는 자, 오늘은 이제 또 체결이 100만 주, 상환이 37만 주 정도 되면서 체결이 한 70만 주 정도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대차 잔고는 전날 2,740만 주 수준에서 2,810만 주까지 또 이제 증가를 했고요. 최근에 이제 증가 감소를 좀 반복을 하고 있는 그런 대차 잔고입니다. 네, 그래서 2,800만 주가 사실 많은 편은 아니거든요. 네, 전반적인
그런 대차장고를 살펴보았을 때는 많은 물량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높은 지점에서 이제 줄어드는 지점까지 이렇게 계속 감소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천천히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전체적인 이 증시가 좀 하락을 하면서 전반적인 흐름이 좋지 않았는데, 네, 다행히 두산 에너빌리티는 좀 이제 선방을 했습니다. 자, 그다음 종목 상세를 보시면은 추적 물량 외국인 투자자 48만 주에서 당일 물량 43만 주까지 뭐 한 5만 주 정도가 감소를 했지만 전날 54만 주, 그 전날에도 50만 주 수준으로 계속해서 지금 외국인 투자자가 한 5일 정도를 연속으로 매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보유율이 또 12.29%, 거의 12.3%까지 또 증가를 한 상황이고요. 이전에 11.8%까지 또 감소를 했다가 지금 12.3%까지 또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 계속해서 이제 외국인 투자자가 지금 활발하게 공매도를 이용해서 지금 지분을 바꿔가고 있고요. 그 와중에도 이제 전반적으로는 올라가고 있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 이외에 연기금 투자자는 지금 계속 매수를 하고 있고 기관 투자자가 특히 두산 에너빌리티를 최근에 많이 매수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 이제 좋은 흐름을 이어가면서 좋은 소식이 나와주면서 그런 움직임들이 좀 있었는데, 이렇게 또 이제 어제 체코 원전에 대한 그런 뭐 실주와 같은 그런 소식을 내면서 좀 아쉬운 흐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상 다시 한번 살펴보았을 때 문제 신고를 이제 네, 지난해 이제 한수원이 12월 23일에 DOE에 네, 한수원의 체코 원전 사업 입찰 관련한 정보를 제출을 했는데 지난 이제 1월 9일에 한수원 측이 회신한 문서에서 810조에 따른 신고는 네, 미국 법인이 제출해야 한다라고 반려를 했다라는 그런 소식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이제 4월 달이죠. 그래서 약 거의 2달 반 정도 전에 나왔던 그런 소식이었는데요. 지금 이제서야 이렇게 부각이 되면서 또 이제 우리나라의 원전 수출, 폴란드 원전도 아니고 지금 체코 원전에 대한 소식이 이렇게 들리면서 뭔가 또 주가를 또 좋지 않게 만들어가는 뭐 그런 모습이 좀 나왔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제 미국과 그런 한국에 대한 원전 협력 관계가 틀어질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지금은 러시아라든지 중국에 대해서 견제를 하기 위해서 지금 미국이 두 눈을 부릅뜨고 전 산업을 지금 제재를 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 상황 속에서 한국과 이제 척을 졌을 때는 당연히 한국에 대한 그런 제조 기술이 지금 미국과 이런 중국의 그런 중간에 들어갔을 때 미국 입장에서는 또 분리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보더라도 그리고 동맹 입장에서 보더라도 분명히 이제 협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번에 그 DOE가 이 미국 기업이 또 신고를 해야 된다라고 반려를 했던 그 이유도 웨스팅하우스와의 그런 협력을 다시 한번 공고히 하라라는 의미에서 진행을 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 1월 19일에 반려된 이후에 분명히 그 다음 소식이 있었습니다. 한수원과 네, 그런 한전이 웨스팅하우스를 상대로 2월 달에 네, 그런 원래 이제 미국에 그 중재 신청을 했던 소송에 대하여 여기는 이제 소송할 정도가 아니다. 우리의 독자적인 기술이 이기 때문에 소송이 적합하지 않다라고 이제 미국 법원에 네, 중재 신청을 했던 부분을 이제 중단을 했죠. 네, 그걸 이제 중재 중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걸 이제 2월 말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체코 원전 반려 이후에 그 중재 중단을 신청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왔던 소식이 웨스팅하우스와의 네, 그런 협력 가능성에 대하여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이제 2월 말, 3월 초에 그 웨스팅하우스와 이제 한국수력 원자력 한전이 이제 협력에 대한 방안이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좀 있었는데요. 거기에 대한 소식 없이 지금 이제 거의 한 달이 지났고, 아직까지도 구체적인 소식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맘때쯤 또 이렇게 한번 부각이 되면서 또 이제 미국과 한국의 그런 원전에 대한 지재권 소송전 거기가 또 부각이 되었고요.
이번 달 말에 또 이제 대통령이 직접 미국에 방문을 해서 그런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 원전 관련한 그런 현안을 살피고 협력 방안을 또 마련할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좋은 소식이 있을 거라고 네,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일단 그런 소송전은 우리가 너무 우려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요. 분명히 이제 거기에 대한 반대로 좋은 소식들이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4월 말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고요. 이번 주 내일 금요일 이후에 이제 11일 다음 주 10일이죠. 네, 10일부터면 거의 이제 2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 이제 결판이 날 수도 있고요. 네, 분명히 저는 시간이 지날수록 좋은 소식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성장성 사업들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올해 이제 원전 이외에 그죠? 원전 포함해서 전체 8조 6천억 원을 수주 계획을 세웠는데 그 중에 이제 1조 3천억 정도를 이제 신재생 및 그다음에 성장 사업에 수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는 국내 대형 가스터빈 실증을 5천억 원, 그다음에 창원연료 전지를 6천억 원, 수소 및 신재생 에너지를 2천억 원 등으로 이렇게 잡았다라고 하는데요. 이 수치가 조금 이상한데 지금 이 국내 가스 터빈 실증을 이제 2천억이라고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데이터는 조금 이따 나중에 다시 한번 확인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자력 쪽 수주가 이제 3조 1천억 원, 그 다음에 소형 모듈 원자로 6천억을 더해서 올해 전체적인 수주 전망치가 상당히 높습니다. 자,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도 이 성장 사업에 대한 수주 금액이 지금 5조 3천억에 플러스 알파로 매년 그렇게 수주를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상당히 이제 기대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EPC라는 것은 설계와 조달, 시공 모두를 한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소재, 기자재, 그죠? 기자재 공급, 소재 사업을 하면서 그렇게 이제 서비스와, 그죠? 서비스와 그런 기자재 공급 중심으로 이제 이 기업의 체질을 변경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겁니다. 네, 그래서 SMR 파운드리, SMR 기자재 파운드리, 뭐 원전 기자재 파운드리, 뭐 이런 느낌으로 이제 진행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수익률도 네, 많이 좋아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자재 공급 사업에서 또 기대되는 사업이 해상풍력 사업이고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 해상풍력 사업이 최근에 이제 빠르게 좀 진행이 되지 않는 것 같아서 추가적인 소식은 없지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외국 기업들, 네, 오스테드라든지 아니면 이제 지멘스 가메사와 그런 협력 관계를 맺고 네, 두산에너빌리티가 기자재 공급을 하기 위한 준비를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형 원전 이외에도 사실 굉장히 소스가 많은 기업이고요. 뭐 해수 담수화 플랜트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주단조 소재 공장이라든지 복합 화력 발전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사업과 성장 사업이 모두 지금 진행이 잘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전에 두산 에너빌리티의 그런 전성기 시절의 그런 느낌을 또 한번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네, 이 정도로 좀 두산 에너빌리티 보았고요. 네, 내일 떻게 움직일지 모르겠지만 또 이제 좋은 흐름 이어가면서 17,400원 좀 의미 있는 그런 구간 가볍게 좀 뛰어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